안녕하세요, 친구들. 드디어 재밌는 원격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8단원 234쪽입니다. 선생님 몇 쪽 펴나요? 양쪽. 선생님 몇 페이지 펴나요? 깊게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 예, 중간중간에 언어 유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234쪽 다 폈나요? 234쪽 8단원 혹시 미리 이미 배운 반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8단원 주제는 뭔가요? 단원 이름은 뭔가요?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아는 것이 뭐고 새롭게 안 것이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옆에 여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멸종위기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멸종위기 동물을 구하려고 어떤 노력을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있다면 선생님께서 멸종위기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친구들이 반달 가슴건이 있습니다. 장수하늘소가 있습니다. 다늘다람쥐가 있습니다. 꼬치 동자개 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멸종위기 동물을 구하려고 어떤 노력을 할까요? 라고 하면 어떤 친구가 네 선생님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려고 천연기념물을 저장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원격연수라 못해서 만쌤이 다 해버렸네요. 여기 8단원에는 어떤 걸 봅니까? 5가지로 배우죠. 제일 먼저 낱말의 짜임을 알고 낱말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겪은 일을 떠올리며 글을 읽고 아는 지식을 활용해 글을 읽고 새마을 사전을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새마을 사전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집에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단원 도입 질문이 있어요. 아는 것을 떠올려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이건 내가 아는 건데? 아니면 이건 모르는 건데? 어떤 내용일까? 라고 생각을 하죠. 아는 것을 떠올려서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은 짐작하면서 이해할 수 있겠죠. 2번 8단원에서는 낱말을 만드는 법과 배경 지식을 활용해 글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서 낱말의 짜임 알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의 짜임.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웁니다. 여기 만화를 같이 볼까요? 1번 시연아 책을 읽다가 바늘방석 여학생 목소리로 해야 되겠네. 시연아 책을 읽다가 바늘방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글쎄 바늘과 방석을 합친 말 같은데 그러면 바늘은 바느질할 때 쓰는 뾰족한 것이고 방석은 자리에 앉을 때 쓰는 것이니까 바늘은 여기 카메라 여기 그것 때문에 안 보이네요. 바늘 방석은 바늘처럼 뾰족한 방석이라는 뜻이겠구나. 어머니 목소리는 어떻게 내야 될까요? 시원이와 애원이가 제법인걸. 바늘방석은 앉아있기에 몹시 불안스러운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란다.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은 이미 내가 아는 뜻으로 그 뜻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맨주먹은 맨과 주먹으로 나눌 수 있고 맨은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을 더해주니까 맨주먹은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바늘방석이나 맨주먹처럼 낱말을 쪼개보면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단다. 선생님이 잘 못 읽은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만화를 살펴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여러분은 더 잘 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화를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늘방석의 뜻도 배웠고 그 다음 맨주먹의 뜻도 배웠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낱말의 뜻을 자세히 아나요? 그렇죠. 모르죠. 근데 몰라서 어떻게 했어요? 짐작했죠. 잘 찍어서 짐작할 때 어떻게 짐작했나요? 낱말을 쪼개가지고 몇 쪽 편에 깊게 페이지네요. 미안합니다. 쪼개가지고 낱말의 짜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237쪽입니다. 낱말의 짜임을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 봅시다. 사과나무. 이 낱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낱말의 짜임. 그러면 반을 딱 나누면 이거 선생님 보는 책을 친구들에게 같이 봐요. 왜냐면 적으려면 선생님 친구들이 정자로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따당 열리면 사과가 열리는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뜻에다 사과가 열리는 나무 적습니다. 237쪽 사과나무 뜻 사과가 열리는 나무. 아니면 여러분이 짐작한 뜻이 더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뜻으로 적어도 됩니다. 다 적은 친구는 그 아래 검불다를 생각해 봅시다. 검불다. 그림을 봐보세요. 검은색하고 붉은색이 뭐가 같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합쳐져 있죠. 그러면 이것의 뜻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은 빛을 내면서 붓다. 검다 더하기 I have a 검다, I have a 붓다. 검불다. 딴딴딴딴딴딴딴 그 일본 아저씨 이 시국의 일본인가요? 미안합니다. 그 검북다는 검은 빛을 띠면서 붓다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뜻을 더해주는 낱말과 뜻이 있는 낱말로 나누어 보고 어떤 뜻을 더해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햇밤하고 덧신을 뭐하고 뭐가 더해졌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어려워요? 그럴 줄 알고 답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해요. 햇 더하기 밤, 덧 더하기 쉿. 예시 답안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두세요. 해 더하기 밤 하거나 아니면 더 더하기 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이 네모 지우개 아저씨인지 박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바늘처럼 바와 늘로 나누면 본디 뜻이 없어지지 더는 나눌 수 없는 요런 말을 단일어라고 한단다. 단일어. 그리고 사과나무 건북다처럼 뜻이 있는 두 낱말을 사과도 뜻이 있고 나무도 뜻이 있고 검다도 뜻이 있고 북다도 뜻이 있고 이렇게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을 또 맨주먹 햇밤 덧신처럼 더해주는 말이 합친 낱말을 뭐라고 하나요? 복합어라고 합니다. 복합어. 그러면 햇밤에서 해다고 밤을 뜻을 어떻게 더 복합해졌나요? 그쵸? 그 해에 새로 난 햇밤, 햇살, 햇밤. 그 해에 새로 난 것을 햇을 붙이니까 올해 새로 나온 밤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덧신, 신은 시인데 덧대어서 더해서 붙이는 덧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어. 근데 바늘이나 여기 밤 또는 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또 두 글자에서 사과에서 사랑 과를 나눌 수 없죠. 한자는 되지만 그런 말을 뭐라고 하나요? 단일어라고 합니다. 이제 238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따란 아저씨가 안녕 하고 있네요. 238쪽 안녕. 이 아저씨 뭐 하시는 아저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일을 파는 아저씨입니다. 어떤 과일들이 있나요? 다양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사과, 산딸기, 복숭아, 자두, 수박, 방울토마토, 애호박, 오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일어와 복합어를 찾아서 옆에다 적어봅시다. 아까 단일어는 뭐라고 했어요? 나누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
사과. 나눌 수 없네. 산, 딸기. 이거 나눌 수 있는데? 산하고 딸기. 그런 식으로 해서 적어보면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는 중지를 하고 그 가운데 손가락 중지 그게 아닙니다. 중지, pause, stop. 비디오를 영상을 중지하고 하고 시간이 다 지금 한 친구들은 옆에 예시답안과 여러분이 한 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어는 뭐가 있나요? 사과, 복숭아, 자두, 수박이 있고 복합어는 산딸기, 방울토마토, 애호박이 있습니다. 잘 맞았나요?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봅시다. 이제는 약간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방울토마토는 뭐랑 뭐랑 합쳐졌나요? 그렇죠. 방울하고 토마토. 왜 이렇게 썼을까? 덧했을까? 토마토는 토마토인데 방울처럼 방울 모양의 토마토, 더 작은 토마토여서 방울토마토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여기 옆에서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애호박하고 산딸기를 예시답안으로 교과서에서는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찾아도 됩니다. 애호박은 어떤가요? 애기예요 할 때 애를 붙이고 호박, 어린 호박에서 어린 호박 하면은 한 단어가 안 되니까 애기 호박에서 애호박이라고 했고 산딸기, 산에서 나는 산딸기 그래서 산딸기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이런 식으로 낱말이 복합에서 붙여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240쪽을 가도록 할까요? 240쪽 문제를 240쪽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림을 보고 동그라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을 동그라미 네모에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 말에 들어가는 말을 찾아 쓰고 그림으로도 그려봅시다. 약간 힌트를 너무 많이 줬네. 시옷만 주려고 했는데 시옷 힌트는 시옷입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 수건, 먼 수레, 가까운 수레인가 먼 수레인가 시옷이 있으니까 이거는 합쳐서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수레, 손수건. 또 이런 손에 들어간 말들을 아래 또 어떤 손이 있을까요? 미스터 손? 여기 우리가 쓰는 말에서 그렇죠. 일손도 있습니다. 일손은 그리기가 애매하니까 여기서는 안 그렸네요. 그러면 손, 수건, 손수레 그 다음 또 들어간 말 보면 일손.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아래 애가 들어갔어요. 애벌레, 애호박, 애기죠, 애기. 혹시 애송아지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어린 송아지가 붓두목에 앉아 울고 있어요. 그 어린 송아지, 애송아지, 어린이라는 말의 뜻이 있는 애송아지라도 있습니다. 예시답안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 옆에 241쪽에 봅니다. 너무너무 쉽죠? 무슨 사람이 있네요. 누구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눈사람이에요. 무슨 송인가요? 눈송이죠. 여기서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나요? 공통으로 어떤 말이 있나요? 눈이 있습니다. 눈. 그러면 눈이 들어가 한방눈, 사레비눈, 또 여러 가지 눈들이 있겠죠. 우리가 쓰는 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그림을 보고 낱말도 찾아보고 공통점도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낱말을 그 아래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낱말의 짜임을 알면 무엇이 좋은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 여기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어. 짜임을 알면 짐작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애호박. 호박이긴 호박인 왜? 어린 호박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수레는 수레인데 손수레. 손으로 미는 수레구나. 사람인데 눈사람. 눈으로 만든 사람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칸 없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적거나 이 친구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든지 이해할 수도 있고, 이제 오늘은 여기 낱말의 짜임,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에 대한 첫 번째 시간, 낱말의 짜임을 알아보았어요. 어떤 것을 배웠나요? 이 짜임, 낱말의 짜임을 알면은 그 낱말에 대해서 모르는 뜻을 짐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낱말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장 더 넘겨봅니다. 낱말을 만드는 방법 알기. 그 낱말이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웠는지 쑥 한번 넘겨보고 이렇게 배우는구나 라고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